사연 읽어보리 보리보리 김보리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저희 사연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사연은요, 친아버지로 인해서 인생을 망칠 뻔한 3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정신 못 차린 아버지 불쌍해서 봐줬더니 적반하장. 제발 꺼져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저에겐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할게요. 저는 30대 중반의 아직 미혼인 직장인 여성입니다. 어릴 적 친아버지는 변변한 직업을 가진 적도 없으면서 가족들에게 가부장적인 성격에 툭하면 폭언을 하고 가정폭력을 하고 외도와 도박으로 가정을 돌보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엄마와 저희 자매는 늘 괴로움에 시달렸지만 아버지가 정신 차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제가 20살 성인이 되도록 전혀 바뀌지 않았고 점점 더 상태가 악화되더라고요. 근데 참지 못한 엄마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진작부터 이혼하시길 적극 권하기도 했던 상황이고요. 아버지가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자기 식대로 살아오는 동안 엄마 혼자서 악착같이 일을 하시고 저희 자매를 돌보셨습니다. 참고 참으며 사는 엄마를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든 마음이었지만 저희 때문이라는 생각에 최대한 잘 하려고 노력했고요. 엄마의 따뜻한 보호를 받으며 열심히 살아온 덕에 현재 언니와 저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엄마는 몇 년 전부터 관절이 안 좋아지셔서 일을 그만두시고 저희 셋은 보통의 가족들처럼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언니가 3년 거주 계획으로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나서 엄마와 함께 해외에 나가서 살게 되었고 저는 직장이 서울이라 셋이 살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게 된 건 벌써 1년쯤 되었네요. 좀 허전함은 있지만 저도 일이 바쁘다 보니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15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았던 고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아버지가 코로나 때문에 직장과 집을 잃고 오갈 데 없어진 처지이니 당분간 아버지를 저희 집에서 지내게 해달라고요. 이게 무슨 생뚱맞고 벼락치는 소린가. 당연히 싫다고 안 된다고 거절을 했지요. 그랬더니 고모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이 번갈아 가면서 며칠 동안 집요하게 연락을 하더라고요. 매번 거절해도 안 먹히길래 아버지랑 엄마 이혼하셨고요. 장장 15년이 넘는 세월을 연락도 없이 살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제들도 많은데 그쪽 가족들이 챙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들 챙기세요. 이미 남남된 지 오래고요. 저희 집은 절대 안 돼요.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참 뻔뻔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그러고 난 후 며칠 뒤 집은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그동안 뒷조사를 하면서 산 건지 고모와 아버지가 저희 집으로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꼴은 그야말로 거지꼴이 따로 없고요. 큰고모는 다리가 아픈지 살짝 쩔뚝거리며 걷더라고요. 그렇게도 꼴 보기 싫고 미웠던 아버지였지만 그 모습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도 싫을 만큼 불쌍한 몰골이었습니다. 아주 잠시였지만 그래도 나의 친아버지니까 하는 애틋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집을 구할 때까지만 있으라고 하게 되었지요. 그 모습에 마음 약해졌던 저 스스로가 지금도 한심할 뿐입니다.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는 동안 언니가 쓰던 방을 아버지에게 내주기로 하고 거실 화장실을 쓰도록 했고요. 주방의 싱크대, 수납장 일부와 냉장고,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은 같이 사용하되 서로의 생활 공간을 정확히 나누고 각자 생활에 피해되지 않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라도 오랜 시간을 떨어져 살았고 많이 싫고 밉지만 빈방도 있으니까 집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자식으로서 하나만 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과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약속한 대로 잘 지켜주며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미웠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진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 오면 식사는 하셨냐고 묻기도 하고 뭐 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점점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본색이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먹은 음식들 설거지도 하지 않고 빨래도 널브러져 있는 상태로 며칠 동안 냄새나고
퇴근할 때 뭐 좀 사오라고 하질 않나. 제가 밤에 퇴근 좀 늦게 하면 다 큰 처녀가 늦게 다닌다고 잔소리를 하지 않나. 심지어는 집에서 술 마시고 잠들어서는 방에서 술에 쩌든 냄새가 나질 않나. 정말 짜증나고 화나지만 약속한 만큼만 봐주기로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퇴근을 해보니 식탁에는 낮에 먹은 음식들이 또 그대로 어질러져 있고 술에 취해서는 나 배고프니까 빨리 저녁 가져와. 나 정말 저녁을 차리라고 제게 언성을 높이더군요.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탁 내리치면서요. 그러면서 예전 버릇이 나오는데요. 정말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다 잊고 살았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무수히 많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너무 끔찍했던 중학교 때의 일. 엄마를 때리던 아빠를 말리려다 따귀를 맞았는데 그게 얼마나 심했던지 제 이빨이 2개나 빠졌었지요. 술에 취해 식탁을 내리치며 소리 지르는 모습은 마치 곧 저를 때릴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서 우선 술 취한 상태이니 진정을 시키고 멀쩡한 정신일 때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다행히 제가 휴일이라 출근을 안 했는데 아버지가 자기가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더군요. 근데 술이 덜 깨서 그런지 저한테 한마디 하는데 진짜 속이 아파 죽겠구만.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 이거. 조리대 위에 그릇을 툭툭 때리면서 툴툴거리더라고요.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미친 건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정말이지 좋게 얘기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아침부터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서 너무너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얘기한 거 잊으셨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잠시 동안 집만 빌려준 거지 다른 어떤 것도 해줄 생각 없어요. 지금 같이 지내고 있다고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 1도 하지 마세요. 그냥 처지가 딱해서 도와드리는 것 뿐이니까 아버지 행사하려거든 고모네 집이던 큰아버지 집이던 거기 가서 하세요 하고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꼴랑 집 하나 있다고 감히 아버지한테 유세 떠냐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저는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아버지의 짐을 다 챙겨 현관 밖으로 옮기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줄 알아? 하면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나가더군요. 그러자 소식을 듣고 화가 난 고모들이 번갈아 가면서 밤새도록 전화를 해서 제게 화를 냈습니다. 아니 저를 무슨 페류나 취급을 하면서 자식인데 네가 그러면 되냐? 안 된다. 나중에 후회한다. 저는요. 그럴 일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는 고모들한테 따끔하게 말씀을 드렸지요. 고모들도 귀찮아서 저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동생이고 오빠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챙기세요. 낳아주기만 했지 아버지가 저희를 위해서 희생한 건 아무것도 없고요. 저희도 아버지 챙길 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생 인연 끊고 살아요. 제발요! 라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고 그쪽 가족들 번호는 다 차단했습니다. 가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긴 하지만 다 바로바로 차단해버렸고요. 혹시 또 찾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라 집 앞에 개인적으로 CCTV도 하나 달아놨고요. 한 번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아직은 조용하네요. 이런 사실을 엄마와 언니가 알면 난리 나겠지만 알기 전에 쫓아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더 세월이 흘러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때 고민하려고 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현실을 깨우치길 바랍니다. 그냥 보통 아버지들처럼은 아니더라도 자기 몸 하나 거둘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